이제 부산 수영구의 유권자들이 전략적 판단을 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저희 당이 이번에 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전한 지역을 꼽으라고 하면 부산입니다. 왜? 18석 중에 4년 전에 3석을 뺏겼는데 이번엔 1석. 마지막에 보면은 그 이 탄핵을 위한 200석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결국 200석을 넘겨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면 수도권에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영남권에서는 그나마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이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정연욱 보수표 분열 딛고 당선 유력. 정연욱 누구냐? 부산 수영 후보입니다. 그럼 정연욱 후보 말고 혹시 이렇게 말씀하면 아실까요? 장해찬 무소속 후보가 나온 곳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이 투표 결과를 좀 같이 보시죠. 부산 수영. 정연욱 50.3입니다. 그리고 2위가 유동술 민주당 후보입니다. 40.5. 그리고 무소속 장해찬 9.2%입니다. 사실 부산 수영 장해찬 후보가 공천 취소가 되고 난 다음에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저는 오늘 정치 생명을 걸고 무소속 출마를 결단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많은 불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사업 실패와 부도를 겪었고 아버지께서는 늦은 나이에 목사님이 되기 위해 서서 죽을지언정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혈혈단신 광야로 나서는 장해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네. 결국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됐었던 부분이 보수표가 분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공표 금지되기 직전, 최근 여론조사까지 보면은 이 민주당 후보가 가장 높고 정연욱, 장해찬 후보가 비슷비슷하게 2위, 3등을 좀 달리고 있었는데 결국 열어보니까 결국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가 됐습니다. 근데 그럼 신지호 의원님. 네. 여론조사가 보이지 않았던 D-6일 동안에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유권자의 민심이 바뀐 건지 아니면 실제로 유권자들이 그때는 그랬는데 이후에 선거일이 가까워오면서 자체적으로 좀 결집이 된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정확했는지 뭐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선거를 한 일주일 남기고부터 저도 사실 장해찬 후보랑 개인적인 친분이 상당해가지고 네. 공천 취소되는 과정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때 뭐 여러 차례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도 뭐 그 화가 나고 뭐 그 우라통이 터질 정도였는데 근데 그 공천 취소의 부당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무소속으로 나가서 민주당 후보에게 어부지를 주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래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또 장해찬 후보에게 결단을 내려줘라.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굉장히 길지 않겠느냐. 네. 오히려 그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하는 게 좋겠다. 근데 그런 설득이 잘 통하지는 않았어요. 잘 통하지는 않고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부산 수영구의 유권자들이 전략적 판단을 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저희 당이 이번에 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전한 지역을 꼽으라고 하면 부산입니다. 왜? 18석 중에 4년 전에 3석을 뺏겼는데 이번엔 1석. 네. 단 1석을 이제 내줬고 수영 같은 경우에 엄청난 위기였잖아요. 이거를 그 부산 유권자들의 그 슬기롭고 현명한 판단으로 위기를 극복해냈다. 유권자들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네. 이번 그 총선에 가장 돋보이는 지역이 저는 부산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짧게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해찬 후보는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분간은. 네. 정말 짧게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역, 부산 지역을 좀 같이 볼까요? 부산. 네. 부산을 보면 지금
빨갛죠. 여기 하나 팔았습니다. 하나 팔았고 다 빨개요. 지금 18개 지역구인데 국민의힘이 17개, 지금 더불어민주당 하나입니다. 전재수 의원 지역이죠. 북갑 지역입니다. 서병수, 전재수 두 사람 붙은 그 지역에서 전재수 의원이 지금 승리하고 나머지는 다 국민의힘이 이겼다. 근데 사실 처음에 김철현 의원님, 원래 민주당에서 우리 부산 8석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분위기가 쭉 좋다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북갑 제외하고는 다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이건 어떻게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거는 처음에는 원래 그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일단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해 났을 만큼 일단 나름대로 민주당이 좀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 이 탄핵을 위한 200석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결국 200석을 넘겨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면 수도권에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영남권에서는 그나마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이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어떤 반발 여론이 좀 나온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선거 유세에 참여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 부산, 경산, 뭐 부산이나 아니면 불경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그렇게 좋은 신호를 준 건 아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뭐 이 부산 출신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나마 뭐 이 선거 유세에 나서는 부분이 뭐 이 합리적인 뭐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의 어떤 여러 가지 실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부산 유권자들이 볼 때 좀 냉정하게 평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민주당 압승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기존 지지층 집토끼들은 어느 정도 좀 결집을 하는 면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